1997년 3월 26일 캘리포니아주 렌초 산타페의 한 럭셔리 저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를 찌르는 부패 악취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합니다. 저택 내부에는 무려 39구의 시신이 2층 침대와 매트리스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는데 모두 똑같은 까만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방금 박스에서 꺼낸 듯한 검정색 나이키 디케이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가슴은 네모난 보라색 천으로 덮여 있었고 팔에는 헤븐즈 게이트 어웨이 팀이라는 기괴한 패치가 붙어 있었죠. 가장 특이했던 건 모든 시신의 주머니에 정확히 5달러 지폐 한 장과 25센트 동전 3개, 즉 5.75달러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옆에는 짐이 한가득 든 여행 가방까지 놓여 있었죠. 외계인을 맹신하는 광신도 집단, 혹은 흔한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마지막을 맞이한 걸까요? 비극의 시작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셜 애플화이트는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자 매력적인 대학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그로 인해 아내와 이혼하며 심각한 우울증과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었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병원 간호사였던 보니 네틀스를 만납니다. 그녀 역시 결혼 생활이 파탄난 후 점성술과 신비주의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마침 애플화이트와 우연히 만나면서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에게 우리의 만남은 외계 존재들에 의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며 거대한 망상을 심어줍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두 사람은 기독교와 UFO 신앙을 결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을 구원할 두 증인이 바로 자신들이며 예수가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는 구절의 구름은 사실 UFO라고 믿게 된 것이죠. 이렇게 헤븐즈 게이트라는 종교가 탄생합니다. 애플화이트와 네틀스는 자신들의 이름을 외계식 이름인 도아티로 바꾸고 추종자들을 모아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육체를 영혼을 담는 단순한 그릇 또는 껍데기로 불렀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기상천외한 통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빡빡 밀고 헐렁한 옷을 입어 성별을 지워버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집단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이어 소스라는 웹디자인 회사를 차려 운영했습니다. 낮에는 그들이 가진 기술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밤에는 우주선이 오기를 기도하는 기묘한 이중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원래 이들의 교리는 살아있는 육체 그대로 UFO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85년 네틀스가 간암으로 먼저 사망하면서 이 예언은 산산조각 납니다. 패닉에 빠진 애플화이트는 교리를 극단적으로 비틀어 버립니다. 그녀는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먼저 다음 단계로 올라간 것이라며 육신을 버려야만 우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계인은 성별이 없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애플화이트와 핵심 남성 단원 7명은 멕시코로 건너가 자발적으로 물리적 거대 수술까지 받습니다. 성욕이라는 건 외계인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불결한 감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곧 껍데기를 벗고 우주로 간다고 굳게 믿은 이 엘리트 집단은 외계인 납치보험에 단체로 가입합니다. 평생 단 한 번 19.95달러를 내면 외계인에게 납치되거나 사망할 경우 1인당 1000만 달러, 약 130억 원을 보장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 보험은 외계인의 공식 서명을 받아오면 1년에 1달러씩 1000만 년 동안 분할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에서 순전히 웃자고 만든 장난감 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븐즈 게이트 단원들은 진심으로 우주선에 타서 외계인에게 납치당할 때를 대비해 아주 진지하게 이 보험을 결제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영화 스타트rek에 매우 심취해 있었는데요. 자신들을 지구에 파견된 탐사대라는 뜻의 어웨이 팀이라 불렀고 실제로 단원 중 한 명은 스타트렉 원년 멤버인 우후라 역을 맡은 배우 니셸 니콜스의 친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97년 20세기 가장 밝은 혜성으로 불린 헤일봅 혜성이 지구에 접근합니다. 교주 애플화이트는 저 혜성 뒤에 우리를 데리러 올 거대한 외계 우주선이 숨어 있다고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단원들은 이날을 영광스러운 졸업이자 썩어가는 지구를 떠나는 마지막 대피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를 육체라는 감옥에서의 해방으로 여겼습니다. 3월 22일부터 사흘간 이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섬뜩하리만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앞선 그룹이 먼저 숨을 거두면 남은 단원들이 영원히 떠난 동료들의 껍데기 위에 보라색 천을 정성껏 덮어주는 식으로 39명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살아남은 전직 단원이 이들의 작별 인사 비디오가 담긴 소포를 받고 저택을 찾아가 911에 신고하면서 이 끔찍한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 직후 전 세계 뉴스를 통해 보여진 단원들의 운동화 나이키 디케이드는 나이키 측이 경악하며 즉각 단종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스니커즈 수집가들 사이에서 수천 달러에 거래되는 프리미엄 아이템이 되었죠. 게다가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몇몇 전직 단원들은 우주선에 탑승할 기회를 놓쳤다며 비관하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주선 탑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사실 하나. 39명이 지구를 떠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이들의 웹사이트는 1997년 당시의 조악한 모습 그대로 인터넷상에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을 떠났던 생존 단원 부부가 서버를 관리하며 지금도 메일을 보내면 성실하게 답장을 해주고 있죠. 그들 역시 언젠가 다시 우주선이 찾아와 자신들을 데려갈 날만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팩트홀이었습니다.